오랜만입니다. 오늘은 그냥 카메라를 켜봤어요. 뭐, 왜 켰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켜봤어요. 그냥 혼자 주저리 그냥 말을 하고 싶었나 봐요. 이 방송을 누가 보실진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그냥 저랑 비슷한 분들이 보지 않으실까요? 저 당뇨 진단받은 지 지금 4개월 돼가고 있거든요. 4개월째고 100일이 좀 넘었어요. 100한 20일 되나? 근데 얼마 전에 피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 진단 받았을 때 2025년 10월 29일에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당화혈 색소가 12.2였어요. 그래서 12.2에다가 제가 아직도 그 의사 선생님이 어벙벙 놀란 표정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당장 입원해가지고 인슐린 치료 받아야 된다. 하루에 뭐 3-4번씩 입원해서 하는데, 자기들은 입원할 그런 병원이 아니니까 근데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엄청 놀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혈액 검사가 그 콜레스테롤 수치 있잖아요. 중성지방, LDL, HDL 이런 거 나오는 거. 중성지방도 엄청 높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측정이 불가로 나왔어요. 측정 불가. 그래서 저는 그때 저가 망치로 진짜 꽝 머리를 얻어 맞은 것처럼, 내가 뭔가 몸이 좀 이상하고 불편했던 게, 진짜 내가 몸이 안 좋구나. 그래서 한 2주는 그거 진단받고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단 받는 날 바로 식단을 바꿨어요. 내가 알고 있던 그 건강식에 대한 그걸로 그냥 그날부로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과자도 많이 먹었고 밥은 안 먹었는데 과자를 많이 먹었죠. 그리고 탄산음료, 사이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었죠. 집에 왔는데 그런 거 남아있는 거 다 버리고요. 일단 그게 맞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그냥 빨리 약 먹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고, 이 약을 이제 처음 먹는 사람이니까 적응하기 위해서 약의 강도나 함량 이런 거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오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에 또 오세요. 일주일 후에 또 오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약이 먹는 그런 부작용 이런 거를 전혀 모르니까, 근데 진짜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요, 내가 느끼는 몸 상태가 엄청 편안해졌어요. 그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을 처음에 먹었는데요. 이게 당이 엄청 올라와 있는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을 먹으니까 당이 내려가잖아요. 그때 오는 그 몸에 그 적응하려고 애쓰는 그거. 내가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살았구나라는 게 확 느껴졌어요. 약을 먹고 혈당이 내려가니까 일단 어지럽고, 어지러운 정도가 어떻게 어지럽냐면 롤러코스터 타는 어지러움이에요. 그 가로로 빙빙 도는 느낌이 아니고요. 위아래로 도는 느낌이에요. 위아래로 뭔가 어지러운 느낌. 이걸 아시려나? 이 느낌을 아시려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그런 어지러움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얼마 전까지도 그게 있었거든요. 약을 제가 계속 지금 12.2에서 7.2로 계속 4개월 동안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몸에서 그거가 계속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증상도 있고 이런 증상도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전에 그런 걸로 살고 계시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인지를 하고 나서 내 몸을 관찰하니 그런 게 느껴졌던 거죠. 저는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도 그냥 막연히 노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노안 플러스 이 당뇨 합병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뇨 진단 받고 바로 안과를 가라고 했거든요. 당뇨 진단을 받으면 눈 건강 점검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바로 갔는데 다행히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그거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눈에 압이 많이 차는 거예요. 일단 눈에 압이 많이 차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앞에 뭔가 막이 있는 것처럼 시야가 좀 약간 뿌얘져요. 안개 낀 느낌? 미세하게 안개 낀 느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TV 화면 보면 막 선명한 거 있고 옛날에 막 그 칼라 TV 보면은 막 그런 지금 4D 화면 이런 거 아니고 막 뿌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시야인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서서히 왔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다가 이거를 약을 먹고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게 뿌였던 게 사라지면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노안이 온 거에 대해서 그 작은 글씨 안 보이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그거는 지금 노안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근데 그 뿌옇고 그랬던 게 선명해지는 게 그게 제가 진짜 개안한 느낌은 이런 거구나.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혈압도 있었고 제가 병원에 간 이유가 뭔가 혈압이 높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뒤통수가 막 뭐가 뜨거워지면서 막 답답하고 뭐 어깨 결림 같은 느낌도 있고 뭔가 조금 그리고 항상 얼굴이 볼이 빨갛다고 해야 되나? 볼이 빨갛고 뭔가 나 혼자 느끼기에 이거는 고혈압인가? 이래서 그냥 고혈압 약 타려고 갔어요. 내가 고혈압이면 약을 먹어야겠다 이러고 그리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높다라고 하면서 혹시 최근에 피 검사 해봤냐? 그래서 피 검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서 제가 당뇨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걸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도 되게 감사하다 했거든요. 제가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더 늦게 피 검사하지 않았을까. 이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얘기를 다 세심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도 제가 굉장히 집요하고 예민한 성격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뭐 정보를 이런 거를 얻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고 제가 증상이 이런데 이런 게 맞냐 근데 이런 걸 느낀다 이런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피드백을 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뒤에 환자들도 많은데 그거를 다 제가 한번 진료실에 들어가면은 상담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되게 인내심 있게 들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일주일 단위로 그렇게 갔을 때도 그렇게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보여서 그렇게 해주신 건지, 굉장히, 그리고 제가 약을 처음에 막 그렇게 안 먹겠다고 계속 버텼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조건 약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응급처치인 거죠. 약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함량의 약을 먹은 다음에 그리고 플러스 알파 내 식습관을 정확하게 지킨 다음에 그리고 정상 수치로 떨어지면은 이제 약을 하나씩 줄여본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약을 다 먹지 않고 약을 아주 일부만 도움을 받아서 내 식습관을 고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거고 의사 선생님은 일반적인 그런 거는 일단 빨리 정상화를 해둔 다음에 식습관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더 속도가 빠르다 이 얘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집을 제가 꺾었죠. 제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 믿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은 제가 버텼어요. 3개월 버티면서 약을 한 3개를 먹어야 되는데 약을 2개만 먹은 거예요. 2개만 먹었더니 공복 혈당이 그때 처음에 그 진단받을 때 공복 혈당이 230인가 나왔거든요. 200이 넘었어요. 이러면 진짜 엄청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약을 2개만 받았어요.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한다는 거야. 제가 지금 식습관 운동 열심히 하고 밥 먹는 거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을 설득시킨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3개월을 했더니 공복 혈당이 14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이제 제가 너무 약을 먹는 거에 거부감이 크니까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늘려볼까요? 갈 때마다 늘려볼까요? 하셨는데 제가 다 싫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도 맥시멈 3개월을 잡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내가 해보는 대로 해고 의사 선생님의 목표치는 공복 혈당 110 아래였어요. 보니까 110 아래까지 내 스스로 약에 조금 도움을 받아서 떨어지면은 그대로 가고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약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남겨두고 2달째 됐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더 욕심이 난다. 지금 잘하고 계신데 여기서 조금만 추가를 하면은 정상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인 공복 혈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 제가 한 달만 더 해보겠다. 그렇게 그래서 3개월째 될 때 약을 그 2개를 먹고 끝까지 막 전력을 다해서 해봤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130 이렇게 나왔을 때예요. 그때가 제가 막 그 꽂고 있는 거 연속 혈당 측정기 사다가 그거를 막 하고 막 별짓을 마지막에 막 혼자서 막 애를 썼어요. 그래 선생님은 110을 원했던 거야. 그게 정상인 거야. 그럼 110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조급하고 그 먹는 것도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했을 때 다음 약을 타러 갈 때 그럼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약을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근데 막 그 뭐 챗 GPT에도 물어보고 네이버 유튜브 다 검색하고 약 성분에 대해서도 뭐 다 공부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그래서 나한테 정말 얼마나 해가 있나.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그래도 최선책은 뭔가 하면서 막 열심히 찾아보고 알아봤던 거죠.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추가된 약을 먹었는데 바로 다음 날로 떨어지는 거예요. 110대로. 그게 근데 그 110대로 떨어지면서 그동안 그 3개월 동안 제가 굉장히 나도 모르게 힘들었던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식후 혈당이 오르는 그거 있잖아요. 식후 혈당이 저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피크가 되더라고요. 그때 혈당이 170에서 200까지 오르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그 눈에 압이 차면서 너무 졸리고요. 그런 증상들이 바로바로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3개월 동안 참으면서 이거 좋아질 거야 하면서 제가 그걸 막 스스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약을 하나를 추가했는데. 그래서 그 추가한 약의 성분이 보니까 기존에 먹던 약 2개는 그 몸에 당 흡수되는 거를 막고 뭐 그런 당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그런 약이었고 추가된 약은 뭐냐면 췌장을 도와주는 약이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봤더니 췌장에서 더 그 당을 저기 하는 인슐린을 더 내보내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췌장을 그렇게 건드리면 췌장이 더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검색해 봤더니 췌장을 오히려 쉬게 해주는 거다.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근데 그걸 먹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도 안 돼서인데 손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제 쇼츠에 그거 올라왔거든요. 두드러기가 나고, 그때 제가 거제도 여행을 갔을 텐데 거제도 여행에서도 나쁜 거 안 먹고 가능하면 회 먹고 그러다가 그 시간이 좀 애매한 밥때가 있어가지고 피자를 먹었어요. 피자를 먹었는데 와, 두드러기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밀가루가 좀 들어간 거, 탄수화물 들어간 걸 먹으면은 올라오는데, 집에서도 건강식을 먹어도 막 잡곡밥도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그거 먹어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뭐가 바뀐 거는 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주 됐을 때 약이 일주일치 남았는데도 뭔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어요.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 약은 그런 피부 두드러기 부작용이 잘 안 나는 약이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절묘한 타이밍에 내 몸이 갑작스럽게 그런 두드러기가 나는 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밀가루 알러지나 이런 게 갑자기 발현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 약 때문인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약을 그러면 한번 바꿔보자. 그 약을 다른 성분으로 바꿔보자. 만약에 다른 약을 바꿨는데 괜찮으면은 지금 먹은 이 약은 나는 평생 못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평생 못 먹든 저기든 일단 이걸 빨리 잠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약을 타왔는데 그 약을 바꾼 약을 먹자마자 얘가 진정이 되는 거예요. 이 손이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손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갔어요. 일주일 만에 피부가 그냥 깨끗해졌거든요. 원래 제 피부로 돌아왔어요. 두드러기는 한 번도 난 적이 없고요. 밀가루를 먹어도.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도 놀래더라고요. 이런 그 약에 대한 그 피부 부작용은 자기가 의사 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는데 아마도 그거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약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 약은 바꿨던 약은 제가 또 찾아보니까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약이더라고요. 그 전에 추가됐던 약은 췌장을 도와주는 약이었는데 이번에는 소변을 그 신장에서 당을 재흡수하는 거를 막고 그거를 소변으로 배출한다. 그래서 하루에 밥 한 공기 분량의 그 당을 배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약을 먹고 제가 나온 증상은 물론 아직 지금 그 약을 바꾼 지는 이제 일주일 좀 넘었으니까요. 공복 혈당이 그 드라마틱하게 확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것도 찾아보니까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걸 먹게 되면은 혈액에 당이 조금 일시적으로 그 농축될 수 있는데 그거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물을 의도적으로 많이 먹으래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복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을 바꾼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거는 한 약 적응기가 한 1, 2주 최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공복 혈당이 오늘 같은 경우는 12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공복 혈당이 120이 나오는데 제가 불안하지 않은 거는 식후 그 혈당 오를 때 스파이크 날 때 그 증상 있잖아요. 그런 게 여전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을 한 많이 먹어보고 공복 혈당의 변화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선생님이 기존에는 처음에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오라고 했다가
이제 지금 요번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3개월 후에 오래요. 3개월치 약을 줬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와서 혈액 검사를 해보고, 요번에 마지막 혈액 검사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 있잖아요. 나쁜 지방, 그게 LDL인가? 그거가 측정 불가로 나왔잖아요. 그게 정상이 됐어요.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완전 정상. 그리고 그 전에 뭐 그런 게 다 높았으니까 간 수치도 좀 높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정상. 그래서 저는 뭐 고지혈약이나 그런 다른 약을 좀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이제 좀 질문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의도를 알아가지고 먼저 다 설명을 하시는데, 아직은 약을 줄이는 거는 무리가 있고 3개월 더 관리를 잘 해본 다음에 그때 수치를 보고 약 용량을 줄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후 저의 당화혈 색소 목표는 6점대로 떨어지는 건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7.2에서 6.2로 떨어뜨리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제가 건강한 식습관을 하다 보면 줄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이거 다짐하면서 지루한 하루하루 이거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회사 생활 하거나 밖에 일을 하실 때는 이거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제 외식을 하려고 하거나 배달을 시키려고 해도요, 제 건강한 그 기준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그나마 좀 먹는 거는 메밀국수랑 돈가스? 아니면 그냥 회. 회는 너무 비싸잖아요. 매번 그걸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연어 포케 같은 거. 포케는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괜찮고.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일반 당뇨 환자 아닌 사람보다 당뇨 환자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거라고. 그거는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이렇게 잘 지키는 당뇨인이라면. 그래서 그리고 자기 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잖아요. 혈액 검사를 남들은 몇 년에 한 번씩 할 거를 지금 막 3개월에 한 번씩 단위로 막 피 검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가 당뇨인이 된 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걸 전화위복 삼아서 내 몸을 컨트롤하는 법을 좀 알게 됐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아직은 뭐 내가 성공했다 이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이 상태로만 그냥 쭉 살면은 저절로 살도 빠지고, 살도 많이 빠졌거든요. 좀 심각했어요. 근데 살도 많이 빠지고, 지금은 또 3개월 되니까 정체기가 와요. 근데 계속 이대로만 계속 쭉 하다 보면 정체기도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당뇨 환자들이 뭐 살 빼는 다이어트 목적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어요. 카메라를 켜봤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열심히, 나 혼자 이런 거 할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3개월 후에는 저 정상 수치가 됐어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두서없는 넋두리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